네, 안녕하세요. 거의 일주가 더 지나간 다음에 제가 녹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제가 카톡에다는 올려놨는데, 이제 이번 주 말, 예, 토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뭐, 온라인도 좋고, 오프라인도 좋고, 다 좋은데, 또 그래도 사업하시고 또 다들 바쁘시니까 일단 시간 내서 만나는 거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학생분들 의견 최대한 따라서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뭐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 진도에 대한 얘기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뭐 우리 학교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번 달은 17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뵙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11월 달은 21일, 예, 매월 셋째 주죠. 예, 21일 뵙는 걸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말고사는 봐야 되니까, 예, 12월 12일 날 뵙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그 카톡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10월 달에 17일 날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면 그 다음에 11월 달이 되는데 그 전에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또 한번 만날 거냐 아니면 그냥 시험으로 대체를 할 거냐 이번 주에 라고 생각을 해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기간이더라고요.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그 힘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번 주에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리고 어차피 이건 제 교육 권한이니까 예,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번 주에 보는 거니까 제 마음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차피 학생이 공부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제가 제일 좀 아쉬운 건 자꾸 공부는 제일 뒷전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없으셨으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다 성인학습자라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공부도 일이랑 비슷비슷하게라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힘이 나죠. 그렇죠? 그리고 창업경영학과 제 지로는 제 창업 전문가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학위를 따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건전한 어떤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학교의 본분은 결국은 공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적어도 창업경영학과에서 적어도 창업 전문가가 돼서 뭔가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되드릴 수 있는 게 제 어떻게 보면 보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시험 범위를 오픈북으로 한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보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오픈북이 아니면 예, 문제 알려주고 그냥 시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그 농담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죠. 시험 문제 가르쳐주고 오픈북? 그 말이 됩니까? 그건 밥이지 그럼. 예,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오픈북이 솔직히 더 어렵습니다. 그냥 시험 문제 알려주고 뭐 사지선다형이라든가 주관식 문제 알려주고 답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중에서 몇 문제 추려서 내는 거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다 오픈북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오픈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음. 자, 여하튼 오픈북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그래도 제 나름의 어떤 선물이라고 한다면 예, 범위를 줄여드리거나 요약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겠죠.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예, 누가 시험 문제 알려달라고 해서 마음이 솔직히 아팠어요. 예, 오픈북인데 시험 문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이 문제를 찍어 드리려고 해요. 문제를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요. 잠시만요. 제가 좀 줄여드릴게요. 어디갔냐? 어디갔냐? 얼굴을 줄이고
줄이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이 클래스에 보시면 제가 오늘 또 하나의 강의 자료를 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재를 공부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판서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3개. 오늘 하나 더 올렸습니다. 왜냐면 3주차, 5주차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렸었는데 1, 2주차는 제가 올려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상대적으로 좀 3, 4, 3단원이나 5단원보다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판서를 안 했었는데 여하튼 판서한 내용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게 있죠. 그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이것들만 다 외우시면 되게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외울 필요도 없네. 오픈북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안에서만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이 안에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거라 그러면 결국은 몇 페이지예요? 이 1, 2주차 강의 파일 하나, 그 다음에 또 몇 페이지더라? 잠시만요. 어디였지? 1, 2주차 하나, 그리고 1, 2주차 하나, 그리고 창업각 개론이라 해서 이게 아마 3주차 걸 거예요. 3주차 거. 3주차 거. 요 내용 하나. 이거 어디까지예요? 이 정도죠? 요 내용 하나. 이건 꼭 외우실 필요는 없죠. 이해만 하시면 되죠. 왜냐면 오픈북이니까. 그리고 5주차 내용, 요 내용 관련돼서 또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파일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고 그리고 시험에 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너무 쉽게 내는 것 같아 이러면. 그죠? 예, 여하튼 다음부터 이 교수한테 시험 문제도 알려주고 그리고 예, 오픈북을 하자 이런 건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으로 시험 문제를 낼 건지. 자, 만약에 이걸 낸다 그러면 창업 상담사의 직무 내용 중에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낼 수 있겠죠? 그죠? 이건 객관식으로 낼 거예요. 내면 나온다면 객관식으로 낼 겁니다. 창업 상담사의 직무 내용 이거를 어렵게 내면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창업 상담사의 직무 내용 중에 아는 대로 한번 기재해 보시오.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어떻게 내? 창업 상담사의 역할은 이건 주관식으로 낼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으로 창업 상담사가 된다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아는 대로 기재해 보시오. 아니면 5가지 이상의 역할을 기재해 보시오.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두 번째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쓰면 되죠, 뭐. 네. 그럼 세 번째 거.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알려줄 필요가 있나, 이거, 이렇게. 오픈북인데. 여하튼,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신에 한두 문제는 여기서 안 낼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워크넷이라고 있어요. 창업 진단 검사가 있는데, 여기서 창업 적성 검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 창업 적성 검사는 무엇을 알려주냐면, 창업 적합성과 그리고 창업 적합업종, 개인한테 어떤 업종이 좋은지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필요 역량을 제시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문제 낼까요? 이것도 저 주관식으로 내고 싶어요. 주관식. 그래서 창업 진단 검사에서 아는 게 있으면 하나만 기재하시고 진단명을 그리고 그 해당 진단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아는 대로 기재해 보시오.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면담에서의 주요 요소, 요거는 객관식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홀랜드 6가지 모형으로 직업 환경을 분류하는데요. 요거 현실형, 관습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이 있는데 너무 여기 답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의 특징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하나 정도 기재하시오라고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홀랜드. 자, 여기 올라가면 있을까요? 자, 한번 쳐볼게요. 홀랜드 치면 어디서 왜 안 나와? 영어로 되어 있나? 들어가. 자, 볼게요. 저 위에 있나 보네요. 여기 있다. 자, 쭉 내려보니까요. 창업상담 기법 쭉 나오고요. 홀랜드 나오죠? 이런 거. 특징. 이런 걸 적으라는 거죠. 특징. 아시겠죠? 이런 거 낼 수 있어요. 특징 주관식.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현실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추상적인 것보다는 체계적이고 질서적인 거, 분명한 것을 좋아하고 기계, 도구를 다루는 일을 좋아하며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유형 지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주관식으로 특징을 하나 낼 겁니다. 이것도 아시겠죠? 특징. 이건 뭐예요? 이거는 MBTI라는 건데, MBTI는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네 가지 기본적인 성향으로 뭐를 해요? 여러 가지 16가지의 유형을 만들어내죠. 그죠? 16가지 유형을, 그 16가지 유형에 대한 특징을 적어라. 그렇게 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ESTP의 특징이 뭔지, 또 ENFP의 특징이 뭔지, INSJ의 특징이 뭔지,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뭐 ISFJ의 특징이 뭔지, ENFP의 특징이 뭔지 이걸 적어라. 그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재하시면 적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서의 효력 발생 유형, 요거는 뜻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관식으로 의미를 기재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달주의란, 문서의 효력 발생 유형에서 도달주의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기재하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이런 거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1, 2주차 시험 범위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부 27이 아니지. 그 다음에 공부 17. 예,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데요.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창업의 요소는 뭔가? 자본, 인원, 설비, 원자재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겠죠. 주관식. 죄송합니다. 주관식이에요. 이건 주관식으로 내겠습니다. 이거는 주관식으로 내고요. 그리고 창업의 종합적인 개념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창업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창업 왜 해요? 아이템, 시간, 자원을 활용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수익을 창출시키는 시스템이나 업을 만드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경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게 또 목표다.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목표. 그리고 핵심 요소, 예, 저 위에도 있지만, 예, 핵심 요소, 이거는 나올 수가 있겠죠. 예, 나올 수가 있고. 그럼 이게 답일까요? 이게 답일까요?
창업의 요소와 그리고 창업의 핵심 요소. 이거는 경영자원에 대한 요소고요. 요거는 전체 핵심 요소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창업 요소 중에서 경영자원에 관한 것을 아는 대로 쓰시오. 그렇게 낼 수도 있고요. 창업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그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의 특징. 창업의 특징. 불확실성에서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위험이 항상 존재. 진취적, 창조적, 모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요거는 객관식. 이렇게 낼 거고요. 그리고 업종별 창업 추이 같은 건 안 낼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창업 깔때기 모형. 예, 그렇죠. 먼저 트렌드 분석하고 기회 발견하고 창업자의 특성이 부합 및 구체화되고 사업 타당성 분석하고 수익성 분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실행하는데, 이거는 거꾸로 트렌드 분석의 뜻을 쭉 적어 놓고 이거는 창업 깔때기 모형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기재하시오, 선택하시오,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이거는 각 단계의 뜻을 이해하거나 또는 찾아야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낼 겁니다.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요거는 책을 보셔야 돼요. 이 정도는 보시고 시험 문제를 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부 창업 절차. 요거는 뭐 이것도 요대로 내면은 오픈북은 너무 쉽죠?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단계의 뜻을 이해하고 찾아서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걸림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뭐 인프라 부족, 사업 운영 문제, 교육 시스템 부족,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인데 요거에 대한 거는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하도록 할 거예요. 네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사업의 걸림돌에서,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주관식. 요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 사업의 걸림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 실패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뭐 시장 니즈, 그 다음에 자금, 그 다음에 창업팀,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성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원인입니다. 원인. 이 원인과 이거를 잘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아시겠죠? 이런 거는 객관식으로 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공 창업을 위한 고려 요소, 기업가 정신, 사업 계획, 타당성 분석, 포지셔닝, 그 다음에 제품 개발,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위험 관리. 이 중에서 요소들의 뜻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공 창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뭐 계획이나 일정, 그리고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뭐에 해당되는지 적어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티몬스, 강계석, 뭐 슌페터 이렇게 해놨죠. 예, 그냥 이거 뜻이 아니지. 주관식으로 그냥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건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뜻을 찾아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책에 있는 뜻을. 그러니까 그런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은 주관식.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의 속성은 위험 감수성, 창의성, 실행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아시겠죠? 주관식입니다. 이거는 주관식. 그러니까 위험 감수성이 도대체 뭐냐라고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의성은 어떤 거냐라고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기회 포착 능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적어보라고 할 겁니다. 정의죠, 정의. 이거에 대한 정의를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의 성공 5가지 기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객관식으로 그냥 한 문제 드리는 겁니다. 예, 어떤 게 있는지 적어봐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스티프 분석은 사회, 문화, 기술, 경제, 생태, 정책 이렇게 해서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외부 환경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슈에 따른 좋은 점, 나빠할 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스티프 분석의 정의를 논하시오,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낸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혹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로 나올 거니까 이 중에서 찾아서 오픈북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걸 주로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논하시오 이렇게 적으면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어디에 있는지 책에 한 번씩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향후 창업 트렌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건 객관식도 아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안 냅니다. 낼 게 없어요, 이런 거는. 그리고 코로나19 산업 트렌드 변화가 아닌 것은, 예, 좋습니다. 이거 주관식으로 내겠습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산업 트렌드에 대해 간단히 논하시오. 아시겠죠?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히 논하시오. 부채 비율의 정의는 뭔지는 안 나올 거고요. 창업계의 적정 지분율 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예. 자금 조달의 방법, 자금 조달의 방법, 예, 요거 시험 문제 나와야겠네요. 객관식. 오케이, 객관식. 그 다음에 부처별 자금 조달 사업명 매칭 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대출기관, 예, 안 나오고요. 정부기관 투자유치 안 나오고요. 자, 요거는 우리 이종환 선생님이 한번 질문도 해주셨으니까 문제 한번 내야 되겠죠. 예, 예, 크라우드 펀딩 기관들, 이건 뭐예요? 플랫폼 이해. 요거 어려운 문제예요. 요거 책에도 없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플랫폼들, 우리나라 주요 플랫폼들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에서는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걸 주로 그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지, 서비스를 하는지 플랫폼 이해하고 플랫폼별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기록해 주시면 돼요. 이거 제가 1시간 동안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3주차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보시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5주차입니다. 5주차. 여기 자세히 나와 있네요. 실제적인 크라우드 펀딩 관련 유형은 기부형, 보상형, 주식형, 대출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솔직히 말로 와디즈는 어떤 거고, 그리고 크라우디는 어떻고, 이런 거를 한 2~3개 기업들에 대해서 외워서 쓰시라는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 방법은 플랫폼 회사를 인터넷으로 찾아내야 되고, 회원 가입을 하고, 유사 프로젝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장 조사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거. 맞죠? 예. 이것도, 이건 그냥 보고 쓰셔도 돼요. 주관식. 예. 주관식. 이걸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건 쉽죠? 네, 상권, 이제 상권 분석. 상권의 정의는 뭔지, 요거는 뭐 내면 주관식으로 내야죠. 주관식으로 내고, 상권의 2가지 의미는, 이거 그렇죠. 이거는 상세권과 상가권의 차이를 아는지, 예, 그래서 기재할 수 있는지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이 됐고 입지의 정의 됐고, 이제 또 내면 주관식이죠. 주관식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입지의 중요성, 내가 사업을 할 장소를 고를 때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고요. 입지의 중요성 여기 나오네요. 예상 매출을 파악하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중요성 및 목적이에요. 목적을 세 가지 이상 기재하시오. 주관식이죠. 주관식으로 이것도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상권과 입지의 차이 안 내고요. 변수의 상관 목적은 이것도 내야 되겠다. 예. 독립 창업자와 그리고 프랜차이즈 창업자의 상권 입지 분석의 목적을 따로따로 기재하시오. 이렇게 내면 될게요. 이것도 주관식. 자, 그리고 프랜차이즈에서의 상권의 의미는 뭘까요? 예, 그렇죠. 가맹분부는 지역에서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상권 입지 분석 방법.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야죠. 예, 이건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 낼 거고요. 이런 거는 세 가지죠. 예, 그 다음에 상권의 중심 입지를 파악하는 방법. 예, 파악하는 방법 어떤 건지 예, 기재해 주십시오. 이거는 여기다는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의미를 풀어서 예, 그 다음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 지금 알려드린 그 내용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의미를 풀어서 기재한다거나 이건 공부 한번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죠. 똑같이 답을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주관식 이렇게 넣은 거는 뭐 상권 입지 방법에 대해서 뭐 세 가지를 뭐 기재하시오 그랬으면 여기 기재하시면 되니까 이거 어려운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관식이라고 적어놓은 건 그냥 잘 찾아서 빨리 적기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주관식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고 주관식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런 거 상세권과 상가권의 차이가 뭔지 논하시오. 그럼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차이를 논하시오. 이런 거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주관식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요거는 그럼 됐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건 됐고 나머지 요 세 개 파일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보면 주관식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두 가지 목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죠?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런 거 각 단계의 뜻을 이해해 찾아야 됩니다. 이건 어디 있어요? 책에 있을 거예요. 스티프 분석이 뭔지 또 기회 발견은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알고 있어야지만 어디쯤에 알고 있는지 이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오픈북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세부 창업 절차도 각 단계의 뜻을 이해하고 찾아서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디 있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공부예요. 예. 그리고 사업의 관리활동 주관식은 그대로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객관식이니까 뭐 신경 쓸 거 없고요. 이런 거 성공 창업을 위한 고려 요소 중에서 요소들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다. 기업가 정신이 뭔지, 사업 계획은 뭔지, 타당성 분석은 뭔지 이걸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꾸로 문제 낼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창업 단계에는. 이거는 어떤 단계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주관식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의 속성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런 건 신경 써야죠.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적혀놓은 건 한번 이런 내용들이 책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 그 다음에 객관식 주관식 넘어가고 이거가 아마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히 논하시오. 예. 요거는 글쎄요. 뭐 몇 주일하게 여러분들은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떻게 산업이 변화할 건지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변화추 10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찾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객관식 쭉 넘어가고요. 그리고 요거 예, 플랫폼을 한 2개 정도 적고요. 요 문제는 플랫폼을 한 2개 정도 적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플랫폼별 어떤 서비스 유형이 있는지 내용을 적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1, 2주차 1, 2주차는 뭐 특별히 없죠. 객관식, 주관식 뭐 이런 거니까. 아, 이것도 특징 이런 것들은 다 찾아보셔야 돼요. 한 번씩 어떤 내용인지. 그래야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만, 교재 어디 있는지만 아시겠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너무 시험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보면 다 이거 알려주고 오픈북으라고 시험 보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죠? 네,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의 어떤 평가는 해야 되니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교시는 제가 시험 어떻게 나올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요점을 찍어 드렸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저번 주에 이어서 상권 분석 실무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